본받고 싶도록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조심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저 신발 구겨 신지 않잖아요. 타이 느슨하게 매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게 옷 입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이런 외형적인 것에서부터 내가 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계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내일이면 강원노회를 대표하는 강원도 영서지방을 다 대표하는 노회장이 됩니다. 제가 고민이 그겁니다. 젊은 목사들이 나를 보고 누군가 내가 목사님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젊은 세대 눈에는 올드보이들이 정말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꼰대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은 이분들의 삶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존경해야 되고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워야 돼.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축적된 삶의 노하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로부터 삶의 노하우를 계승받는 자가 다음 세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안 하거든요. 아니 소통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소통합니까? 왜 애가 문 닫고 들어가겠어요? 그 아이가 그 부모와 뭐 할 필요가 소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면 돈이라도 쥐고 계세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인 나와 소통하기 원하면 그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존경스럽고 따를만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의 소통이 교회 안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이 신앙의 계승과 전승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사사시대에 신앙의 계승이 실패했지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델과 삶의 노하우는 가나안에 정착한 농경 문화에 속한 젊은이들에게는 무가치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은 젊은 세대 만나면 무슨 얘기했겠어요? 왕년의 전쟁 얘기했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요 그게 듣기 싫었을 거예요.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시대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당신들이 전장을 누비면서 쌓았던 전쟁 기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을 누볐던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게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고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목사님들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후배 목사들은 그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10년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도 부흥의 시대, 부흥회를 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사경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도 사경회도 이 시대의 부흥의 아이콘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만 해도
나이 든 선배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하게 없거든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제가 선배로서 그분들을 예우하고 존중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선배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서재를 둘러봐요. 서재 둘러보면 가장 최근의 책이 70년대에 출판된 책들이겠죠. 그분들이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무슨 소통이 됩니까? 그러니 내가 40을 넘어서 올드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 시대의 정신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쌓아왔던 노하우, 여러분이 경험했던 축적된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들을 새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저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 이렇게 켜면 전원일기, 예?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내용을 보지 않아요. 옛날 거 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텔레비전도 똑같고 지금 송출하는 방송도 같고 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도 같고 셋톱박스도 같아요. 요즘에 만들어진 영화는 선명하죠. 왜요? HD급 화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방영하는 전원일기는 옛날 브라운관 TV의 화질로 방영을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시는군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감탄을 마지 못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채널을 한참 돌리다 보면 저쪽 위쪽에 서부 영화 채널이 있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서부 영화를 다시 방영합니다. 그런데 그 화면은 깨끗해요. 아니 전원일기가 한참 뒤의 작품인데 왜 서부 영화 황야의 7인, 황야의 무법자, 내 이름은 튜니티,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은 또 일찍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영화는 왜 화질이 깨끗하지요? HD급 화질로 복원했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려고 그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원일기 내용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은 서부 영화를 HD급 화면이나 FHD급 화면으로 복원했을까요? 이게 결론이야 오늘. 이 박사 왜 그랬을까? 못 들었지? 딴짓하느라고. 엄청 돈 들어갔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전원일기를 방영하는데 옛날 브라운관 TV 화질로 방영을 할까요? 자, 이런 거죠. 브라운관 TV 화질로 방영하면 누가 보지요? 그 향수가 그리운 사람은 봐요. 젊은 세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봐요. 자, 서부 영화, 60년대 만들어진 영화, 5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를 FHD급으로 HD 화질로 변환해서 방영을 합니다. 왜 HBO TV는 그런 일을 하지요? 서부 개척 정신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승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돌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데 어떻게 이기냐? 맨 처음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는데 서부 영화라는데 내가 알기에도 저 서부 영화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선명한 화질로 지금 찍은 드라마처럼 고선명 화질로 방송이 될까? 컨버터링을 했나 보다. 보면서 내용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돈 엄청 들어갔을 때 저 짓을 왜 했지? 왜 디지털화를 했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다 채널을 돌리다가 전원일기를 하는 채널을 찾았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김수미 여사는 그때도 할머니였어.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걸 며칠을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그 오래된 서부 영화 필름을 디지털화했을까? 돈이 엄청 들어갔을 텐데 왜 그랬을까? 만일 그 화면을 전원일기처럼 방영을 한다면 누구만 봐요? 그냥 옛 향수가 그리운 사람들이나 볼 거예요. 근데 그걸 디지털화해서 고화질로 방영을 하면 젊은 세대도 보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을 세운 우리의 조상들, 서부를 개척했던 그들의 개척 정신을 계승하겠다, 전승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며칠을 고민하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5,000년 역사, 야 개뿔 같은 소리다. 왜 우리는 이걸 못하나? 결국은 자본의 논리죠. 자본의 논리. 여러분, 세대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 세대나 아이 세대나 왜 세대 간의 소통을 해야 되나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어른 세대인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그들에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전달할까라는 고민이 없으니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애들이 듣기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듣기 싫은 거죠.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그 9세대의 눈물과 피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세대 간의 소통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되는 사회입니다. 저도 이제 올드보이에 속하고, 올드보이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세대에 속하겠죠. 조금 있으면. 언젠가는 제 지식이 재영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전수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못하고 안 하는 게 뭐지요?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재영이와 같이 바이크를 타려고 그래요. 같이 투어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직면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는 것들, 우리 아버지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시대는 망치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망치, 끌, 정, 톱.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다 세팅을 해줘도 못 만들어요. 손에 쥐어줘야 뭔가를 해요. 사회가 그래요. 지금은 자동차 고장나도 모듈화되어 있으니까 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마 마지막 시대일 겁니다. 동네 전파사를 기억하는. 동네 전파사 아저씨는 라디오를 다 뜯어서 트랜지스터를 갈고 저항을 갈아서 라디오를 고쳤어요. 그 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손이었어요. 그게 한국 경제를 만든 겁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소통해야 하려고 하는가? 나이 든 세대도 왜 소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젊은 세대도 왜 소통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없다면 소통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 늙은 세대는 젊은 세대가 볼 때 측은한 세대로 그냥 남을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불쌍한 세대, 비유 맞춰줘야 되고. 그러나 우리 나이 든 세대가 우리 시대가 경험했던 그 사회적인 경험들을 새 시대의 언어로 전수할 준비가 돼 있으면 새 시대에 속한 아이들도 우리 시대가 경험했던 시대적인 경험들과 가치들을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소통할 거냐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소통할 거냐는 그 다음 이야기. 서로 필요가 없어요. 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필요를 느끼셔야 돼요. 올드보이 세대는 영보이에게 내가 무엇을 계승시키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신앙의 계승과 신앙의 전승이 있으려면 내 신앙부터 먼저 견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계승이 있고 전승이 있어요. 또 영보이 세대는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드보이 세대의 유산이고 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보다 역사가 짧지만 제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유산은 고궁밖에 없어요. 그죠? 그 제가 지금은 요즘에 뭐 잘 안 보는데 아메리칸 샤퍼라고 하는 미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미국의 초기의 자동차들을 사전에서 복원해서 팔아요. 왜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싸지 않아요. 헛간에 처박혀 있는 자동차 껍데기 사다가 복원해서 팝니다. 왜 그러지요? 한국 사람들은요 차를 타요. 미국 사람들은요 역사를 타요. 역사는 누가 더 긴데요? 우린 역사가 없어요. 아버지가 탔던 차를 수리해서 아들이 타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뭐 아메리칸 차퍼 프로그램은 아닌데 요즘에 그 자동차 복원하는 그 사람 뭐 프로그램도 잘 이름도 모르고 하여튼 뭐 코스염 기르고 두 건 쓰고 나오는 놈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야? 모르지. 고등학교 쓰지. 근데 그 예전에 그 고속도로 순찰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거 기억나는 사람은 무지 오래돼서 산 사람이야. 고속도로 순찰대 그 사람이 탔던 바이크를 복원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바이크가 가와사키 거더라고요. 그거를 그때 텔레비전에 방영됐던 그 상태로 똑같이 복원을 했어요. 근데 수리비가 바이크 값보다 더 비싸요. 새로 사는 것보다. 그걸 복원해서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바이크를 타는 게 아니라 문화를 타고 역사를 탄다. 그리고 문화를 계승하고 역사를 계승한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계승할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헐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예전에 춘천 성도교회로 썼던 현판을 찾고 싶었어요. 못 찾았지. 돌판. 그래서 새로 교회를 지으면 맨 처음에 붙였던 그 춘천 성도교회라고 한문으로 썼던 판, 그리고 저 건물에 있었던 머릿돌도 제가 띄워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머릿돌 그리고 새로운 머릿돌 제가 세 개를 다 붙이려고 그랬어요. 이 건물은 뭐가 있는 건물이야?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역사가 깃든 건물이야.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배당 지으면 한쪽에 역사관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그 구 예배당에도 역대 목사님들 사진 붙이고 장로님 사진 붙였던 게 뭐냐 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뼈대 있는 교회다. 역사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김혜진 집사님한테 옛날 사진 좀 해서 좀 붙여라라고 하는데 하다가 이제 새로 지으면 거기다 하려고 여태까지 안 했어요. 아주 그냥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본질적인 고민. 젊은 세대가 존경할 수 있는 꼰대로 늙어가지 마시고 우아하고 품위 있고 멋있는 어른으로 늙어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우아한 노친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좋겠대요. 왜 좋으냐 했더니 머리가 골고루 하얘져서 좋겠대요. 뭐? 그랬더니 자기는 머리가 쉬는데 귀 밑 머리부터 휘어져서 아주 촐싹거리고 촌스럽게 셔서 염색을 해야만 한대요. 목사님 머리 보면 이렇게 골고루 셔서, 제가 이거 진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한 건데 제가 40대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대머리는 되게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쉬면 멋있게, 예? 이렇게 회색 톤으로 세게 해주세요. 골고루 쉬게 해주세요. 영어로 하면 욕이 되잖아요. 그레이색이야. 예?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묻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듣고 웃은 사람도 니네도 결코 젊지 않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 40대쯤에 어느 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대머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씩만 만져주세요. 그리고 머리가 새면 좀 이렇게 근사하게 쉬게 해주시고 좀 멋지게 이렇게 회색 머리를 근사하게 빗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 지금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더 안 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오늘 그 어려운 주제를 부탁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나이 든 세대는 존경받는 세대로 늙어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존경받을지 고민하십시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계승과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도 늦지 않을 거고, 소통의 필요가 생기면 소통의 방법은 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될 겁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자님이 다시 나오셔서 진행을 하실 텐데. 나와요. 뭐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안 해? 나눔 한다며. 축도하고 끝내라고? 나눠서 나눔 간식을 주신대요. 간식을 주시면서, 잊어먹었어, 내가 배고픈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그 문제를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간식 먹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